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좀 어그로가 끌렸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원래 안 다루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기사여서 이걸 다루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제 댓글에도 그렇고 또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이 좀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과 또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별개로 최근에 쇼 물량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죠. 볼륨이 좀 줄고 있긴 합니다. 일단 거래 볼륨이 줄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뱅크 차트 이슈가 조금은 그래도 과거가 됐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볼륨이 좀 줄고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 소파이의 주가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꽤 내려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최근에 라지 스케일 오더라든지 매수 흔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 흐름은 있습니다. 다만 장이 워낙에 안 좋았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게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소파이가 주가 방어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장가 아래에 있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핀테크 쪽에선 그래서 소파이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지만 하락을 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주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편이다라는 거고 이 내용을 좀 기사를 읽어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소파이가 왜 오버밸류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 회원 증가율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걱정이다. 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기업의 밸류 자체가 고평가다. 라는 건데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르케타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이유가 물론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전체 처리 볼륨이 좀 줄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갈릴레오의 매출도 소파에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혜택을 본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가 점프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로 본다면 코로나가 오면서 매출이 굉장히 늘고 이용자도 많아진 게 분명히 맞긴 맞는데 이 팩트는 맞긴 맞으니까 과연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르케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리 볼륨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작년 중순쯤부터 보면 그런 느낌이 실적이 좀 반영이 돼 있는데 같은 의미로 소파에도 어느 정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없진 않습니다. 이건 팩트여서 일단은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이야기이긴 하고요. 다만 요거는 좀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이 소파이가 현재 밸류에이션을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제가 꼽자면 첫 번째는 이제 승인된 뱅크 차터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의 성장성입니다. 근데 일단 뱅크 차트로만 보자면 소파이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가 많겠지만 에비타가 꽤 많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뱅크 차트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르게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차트로 인해서 앞으로 더 수익성 있는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이 쌓인다면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더 탄탄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면 되고 또 성장성의 둔화라는 게 조금 네,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걸 보여드리면 지적하고 있는 게 소파이는 이제 모든 다른 은행과 경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재밌으면서 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소파이는 실질적으로 뭔가 굉장한 서비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보면 경쟁은 원래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원래 안 치열했는데 뱅크 차터가 있기 때문에 치열해진 게 아니고요. 네. 뱅크 차터가
나온 후에 이 기사가 나온 건데 이제 모든 은행과 경쟁한다? 이게 약간 웃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은행과 경쟁했습니다. 원래부터 은행과 경쟁 안 했던 게 아니죠. 네. 차토가 있기 전에는 핀테크와 경쟁을 했고 차토가 생기니까 모든 은행과 경쟁을 한다.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원래부터 모든 은행과 경쟁을 했고 원래부터 네, 이런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해왔던 그 와중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소파이는 2025년도에 대출 부분의 전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로만 보자면 이 내용이 틀렸지만 네,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을 해도 조금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고 파트너 뱅크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았던 걸 이제 파트너 뱅크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좀 빠져 있고 네, 많이 보완할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 인정하자고요. 이게 맞다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다른 은행과 경쟁을 한다라는 문구를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30년도까지 매출이 30% 성장합니다. 현재에 비해서 매출이 8년 동안 30% 성장하는데요. 소파이는 어느 정도냐? 네, 소파이는 23년도까지 3배 성장하고요. 30년까지죠. 네. 30년까지 얼추 10배 넘게 성장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모든 은행과 경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고평가다. 뭐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일단 틀렸지만. 네. 근데 모든 은행과 경쟁을 한다. 근데 경쟁을 한다고 쳐도 이 매출의 성장성 부분에서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소파이의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건 결국은 이 성장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맞을까라는 이야기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모든 은행과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은행이 디지털 뱅크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파이가 기존 은행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만들고 기존 은행의 시스템을 따라간다면 이 내용이 틀렸지만 그래도 맞다고 인정을 할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은 기존의 은행들은 지점을 없애고 있습니다. 소파이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 서비스 경쟁이 하겠지만 가장 큰 핀테크 네오뱅크라고 불릴 수 있는 큰 차이 그러니까 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기존의 은행들은 점포가 있기 때문에 점포 운영 관리 비용, 인력 비용 등등 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싸게 대출을 해주는 게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 비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소파이는 아시겠지만 모두 다 빅데이터로 처리를 하고요. 신용평가나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용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정교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 더 싸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제가 단언컨대 이건 핀테크 기업이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지만 전 오히려 이게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분이 또 제가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가 5달러 간다고 계속해서 글 쓰고 있습니다. 난 두세 번 글 썼는데 이게 좀 말도 안 되죠. 네, 팔란티어 5달러 간다.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제가 모르는 굉장히 큰 악재가 있어서 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큰 성장주가 반토막 이상 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경제 지식 안에서 팔란티어가 5달러를 간다? 이거는 조금 단기간 내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고 이분이 그런 과연 맞는 분석만 했냐 뭐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이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G는 팔라고 했는데 실제로 좀 떨어졌고요. 팔란티어는 계속 팔라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맞아요. 강한 스트롱셀 또 셀 스트롱셀 계속 팔라고 했는데
실제로 떨어진 건 맞는데 이 시점이 사실 뭐 11월 달 부근이니까 뭐 2개월만 떨어진 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네, 어쨌든 떨어진 건 맞긴 맞습니다. 더불어서 루시드나 리비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루시드는 무려 60달러쯤에서 스트롱 바이 외쳤습니다. 네. 현재 주가 30달러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적인 성향이 좀 많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루시드는 사라 사라 이런 기사 내고 있습니다. 더 간다 하고 있고 근데 실제는 반토막 났습니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스트롱 셀 외쳤지만 주가는 횡보 중이고요. 또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100달러 위에서 한 130쯤에서 바이 이건 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었죠. 지금 좀 반등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셀 이건 냈지만 네, 횡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폰 같은 경우는 좀 놀라운데요. 한 110쯤에서 바이 이건 냈습니다. 반토막 더 났습니다. 이게 과연 믿을만 할까라는 생각을 물론 저보다 주식을 잘 하실 거고 관련 지식이 많겠지만 이 결과론만 놓고 보자고요. 결과론만. 네. 어, 저는 그래서 뭐 얼마 간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틀리니까 안 하는 건데 이분은 애초에 가격을 박아두고 시작하잖아요. 얼마 간다고. 근데 어펌이 물론 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110쯤에서 바이 했는데 지금 50달러쯤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많죠. 또 여기에 정점은 리비안입니다, 여러분들. 리비안이 굉장히 대폭락했는데 이분이 이 바이를 외친 게 120달러쯤입니다. 120달러쯤에서 바이를 외쳤는데요. 현재 말도 안 되게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시면 저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뭐 다른 걸 봐도 그렇게 잘 맞추지 않습니다. 맞은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게 더 많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각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